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적 시장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앞쪽에는 오피셜로 확정된 그런 트레이드 소식들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 완전히 물을 먹었다고 할까요?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표적으로 레이커스겠죠. LA 레이커스는 사실상 거의 뭐 시즌 포기 선언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과연 어떤 팀들이 이적 시장에서 물을 먹었고 그 팀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은 추진하지 못했던 트레이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헤드라인은요, 일단 LA 레이커스는 뭐 포기라고까지 붙이면 좀 그러니까 시즌 실패 인정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번 시즌 준비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루머만 무성했던 그런 트레이드 데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욕과 댈러스는 도대체 왜 뭐가 문제였을까? 좋은 드래프티들을 갖고도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두 팀인데 이 두 팀은 이적 시장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LA 레이커스 시즌 실패 인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펠린카 단장이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이크 트루델 씨는 레이커스 리포터입니다. 경기 구장에서도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사견을 기사로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리포터예요. 그 리포터를 통해서 이제 펠린카 단장의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팀에 맞는 좋은 딜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꼭 이제 르브론이나 AD가 언해피하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펠린카 단장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르브론 AD도 트레이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동의를 했다. 그대로 가는 거에 동의를 했다라고 펠린카 단장이 확실하게 밝혀줬습니다. 따라서 LA 레이커스는 지금 서부 컨퍼런스 9위에 처져 있잖아요. 서부 컨퍼런스 9위인데 저는 뭐 플레이인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우승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레이커스 골스가 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는 바람에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기들 저희 채널에서 다 리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기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버블에서도 포틀랜드가 또 그런 긴장감을 뚫고 1라운드에 갔다가 금방 떨어졌죠. 지금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벗어난 팀들은 1라운드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광탈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6위 밑에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승을 그래도 하려면은 과거에 뭐 하킴 올라주원의 휴스턴 이런 팀들처럼 우승을 하려면은 우승 마지노선은 6번 시드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그때는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없었지만요. 그 6번 시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덴버 너겟츠인데 그 덴버와 5게임 차이로 레이커스가 쳐져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26경기인데 레이커스가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현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남은 경기에서 덴버보다 5경기를 더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인 토너먼트 행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거고 플레이인 토너먼트 행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거는 뭐 우승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시즌이다라고 해도 정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 팀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레이커스 팬분들은 뭐 저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번 시즌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레이커스는 뭐 기본적으로 리그 역사상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그런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승 아니면 실패인 구단입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트레이드로는 이미 우승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뭐 파이널 못 가보거나 우승 못 해본 팀도 아닌데 우승을 못 할 건데 뭐 지금 무리해서 하나 둘 트레이드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포기라고까지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은 실패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분위기의 LA 레이커스입니다. 자, 그러면요, 레이커스가 어떤 딜들을 좀 지나쳤는지 볼게요. 웨스트브룩 트레이드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는 사실상 1라운드 픽을 끼워서 조널과 트레이드하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하죠. 이마저도 휴스턴 로켓츠가 슈레더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뭐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캐포주랑 제일런 그린이 있는 그런 상태의 휴스턴이 슈레더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웨스트브룩까지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웨스트브룩에게 그러면 조널처럼 휴스턴 가서 뛰지 말고 그냥 벤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뛰고 있는 선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레이커스에게 남은 가능성은 홀튼 터커 플러스 캔드릭 넌 플러스 1라운드 픽, 저 드래프트 패키지인데 저 트레이드 패키지인데 캔드릭 넌도 지금 부상으로 이번 시즌 복귀 자체가 불투명한데 이번 시즌 끝나고 옵트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장 계약으로 치면 만기 계약이거든요. 결국에 홀튼 터커 플러스 넌 1라운드 픽 이걸로 뭔가 트레이드를 할 수는 있었겠죠. 웨스트브룩처럼 처리 불가능 수준의 딜은 아니니까요. 뭐라도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정도 갖고 트레이드 해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저는 웨스트브룩을 데려오고 수비적인 선수들을 잡지 않은 것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로 구단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바이아웃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만 레이커스는 로스터가 15자리가 다 꽉 차 있는 팀이죠. 그리고 팀 자체도 우승권에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아웃에서 뭐 선수를 잡아올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루머를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스트브룩 플러스 1라운드 픽, 그 다음 조널 요 트레이드가 이제 가장 화두였는데 리빌딩 팀인 휴스턴은 1라운드 픽을 주면은 당연히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쪽에서 레이커스에게 웨스트브룩에다가 1라 픽 붙여주면은 우리가 조널 주고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LA 레이커스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22픽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난 오프시즌 때 레이커스가 22픽을 들고 있었는데 그 22픽을
픽을 이제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때 썼잖아요. 근데 그 웨스트브룩을 시즌 도중에 다시 1라운드 픽을 붙여서 정리하는 거는 사실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자, 호구 인증이거든요. 그리고 존 월은 시즌을 뛰지 않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존 월을 트레이드 해온다고 레이커스의 우승 가능성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이렇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어느 정도 시즌을 포기했구나, 이번 시즌은 실패로 인정을 했구나라는 게 이 부분도 좀 느껴지는 게, 저렇게 했을 때 레이커스가 2라운드 픽 2장이라든지 이런 카운터 오퍼를 날리면서 야 제발 해주라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요. 휴스턴이 1라운드 픽을 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이후에 그냥 대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즉 지금 가치의 웨스트브룩 갖고 트레이드해서는 어차피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간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만한 루머가 뉴욕 레이커스 토론토, 이렇게 삼각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캠 레디시랑 알렉 벅스를 받아오고 뉴욕이 드라기치랑 드래프트 픽들을 받고요. 토론토가 널렌스 노에라고 홀튼 터커를 받는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레이커스는 이 딜을 하고 싶어 했던 게 홀튼 터커에다가 1라픽이 아닌 2라픽을 보내는 조건이었다라고 이제 여러 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레이커스는 1라운드 픽을 아끼면서 트레이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뉴욕 닉스와 토론토가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뉴욕이 토론토에게 드래프트 픽을 더 많이 요구해서 토론토에서 파토 내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의 테디어스 영과 드라기치를 트레이드하는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 트레이드도 어그러졌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홀튼 터커,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서야라는 말이 꼭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진단을 이제야 완료한 것 같습니다. 저 둘이 문제라는 거를. 그리고 오프 시즌에 완전히 전력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실패를 완전히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레이커스는 사실 오프 시즌 팀 전력을 꾸리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르브론 제임스랑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온 경기에서도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더 이상 NBA 탑을 다툴 만한 그런 기량이 되는지도 의문이죠. 우승 시즌 당시에는 르브론과 AD가 그때 ESPN이었나요? 어디서 선정한 선수 랭킹에서 전체 1,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르브론 갈매기 이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팀이 그렇게까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아웃 시장은 물론 오프 시즌에서도 예전처럼 큰 매력을 끌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레이커스가 27년도 1라운드 픽을 사실상 모든 트레이드에 끼우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거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관련 루머에서도 1라운드 픽을 끼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홀튼 터커 트레이드에도 1라운드 픽이 끼어있지 않았거든요. 레이커스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저 27년도 1라운드 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영상의 메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레이커스 샐러리표를 보시면요, 그래도 정리가 잘 돼 있죠. 지금이야 르브론 제임스랑 LA 레이커스가 완전히 한 몸인 것 같아 보이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들 브로니 제임스의 데뷔 문제에 따라서 브로니가 뛰는 팀에서 뛸 것이다, 뭐 이런 루머도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는 르브론, 데이비스, 홀튼 터커, 저 뭐 장기 계약으로 잡혀있는 3명 전부 다 클러치 스포츠 소속입니다. 캔드릭 넌도 옵트인할 경우에 다음 시즌 웨스트브룩 포함해서 5명의 계약 중에 4명이 클러치 스포츠 소속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지금 팀에서 르브론에 대한 의존도가 뭐 코트 안팎에서 너무 높다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이커스는. 그런 의미에서 드래프트 픽을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한 이후에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때의 픽이죠. 27픽이면 르브론이 은퇴한 이후 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쯤 되는 픽을 지금 쓴다는 거는 레이커스 입장에서 굉장히 무모한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즌 끝나면은 저 러셀 웨스트브룩의 샐러리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플레이어 옵션으로서 선수가 내가 옵트인 하겠다 하면은 저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웨스트브룩은 저 샐러리를 받으려고 옵트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요, 웨스트브룩은 다음 시즌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하면은 만기 계약자가 되죠. 그 시즌만 샐러리를 주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시즌이 한 시즌 더 지났기 때문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드래프트 픽이 29년도 픽까지 늘어남에 따라 레이커스는 27년 픽, 그 다음에 28년도 픽은 스왑 권리, 29년도 픽, 1라 픽, 요렇게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달아 3시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2시즌 연속의 1라 픽을 다른 팀에게 트레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27년도 1라 픽, 29년도 1라 픽은 주고 28년도 1라 픽은 스왑 권리 넘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레이커스는요, 만기 계약 샐러리인 웨스트브룩을 갖게 되고 1라운드 픽 2장 트레이드 가능해지고 스왑 권리 1장 트레이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인앤트레이드나 트레이드가 지금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해집니다. 조금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요, 제발 예를 들어입니다. 브래들리 빌을 뭐 레이커스가 노리고 있다, 꼭 이런 게 아니라요. 예시로 제가 브래들리 빌을 가져와 봤는데, 브래들리 빌이 만약에 시즌이 끝나고 나서 옵트아웃 한 다음에 FA가 되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전에 구두 합의한 내용이 연장 계약 때 있었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죠. 브래들리 빌이 원하는 곳으로 워싱턴은 무리 없이 사인 앤 트레이드를 충분히 해줄 만한 구단의 입장입니다. 그냥 트레이드도 아니고 워싱턴과 브래들리 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빌이 어디로 가고 싶다, 사인 앤
트레이드 해달라 했는데 그거를 워싱턴 GM이나 구단주가 안 해준다고 버틸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좋죠. 자, 그러면요, 트레이드가 아닌 사인 앤 트레이드에 대한 대가로서 만기 계약과 1라운드 픽 2장은 충분한 대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번 오프 시즌 때 카일 라우리가 사인 앤 트레이드로 건너가는 게 있었죠. 카일 라우리가 사인 앤 트레이드 될 때 드라기치, 근데 드라기치는 토론토에서 출전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드라기치와 아치우와 이라픽 요렇게만 들어갔는데 뭐 이라픽이야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보면은 아치우와 정도가 이제 그나마 메인 골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사인 앤 트레이드 구단이 안 해주고 버틸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번 제임스 하든 때도 그랬지만 결국 선수가 땡깡 피우면은 그걸 안 해주기는 힘들어요. 즉 사인 앤 트레이드 자체를 구단이 거부해왔던 사례도 여지껏 없지만 특히나 선수와 구단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되면은 원하는 곳으로 충분히 이제 구단에서도 좀 좋게 보내주는 편입니다. 이후 선수들과의 관계나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에 대한 대가로 섭섭할 정도가 아닌 에셋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오프 시즌을 노려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27년도 1라 픽을 지키는 게요.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 아까 라펠링카 단장의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도 뭐 웨스트브룩과 우린 남은 시즌 잘 해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과 잘 해볼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남은 시즌에 대해서 웨스트브룩을 신뢰해서 트레이드를 안 하고 킵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웨스트브룩이 만기 계약이 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레이커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 시즌 샐러리 캡은 121밀, 하드 캡은 147밀이거든요. 그리고 샐러리 캡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 샐러리 캡을 넘어서서 선수 영입을 하는 거는 다른 익셉션들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 샐러리 캡을 비워서 뭐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 캡이라는 거는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해서 선수를 영입했을 때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인데요. 하드 캡은 147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르브론과 AD의 다음 시즌 샐러리를 더해보시면은 92.4밀이거든요. 샐러리 캡과는 29밀 차이가 나고 하드 캡과는 55밀 차이가 나요. 즉 오프 시즌으로 들어가면 레이커스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웨스트브룩이 예를 들어 옵트아웃 할 린 없지만 옵트아웃 한다든지 아니면 웨스트브룩과 픽을 붙여서 다른 데로 보내고 캔드릭 넌도 옵트아웃하고 그 다음에 홀튼 터커를 그 픽 붙여서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면 릅갈 샐러리만 남기고 싹 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오프 시즌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즌 남은 거 노려보자고 무리한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레이커스는 분명히 오프 시즌 부분을 내다보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그냥 지나친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프런트나 선수들이나 잠재적으로 포기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레이커스가 앞으로 시즌을 치르는 걸 봐야겠지만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시즌은 그냥 그대로 접어버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레이커스 팬분들께는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요. 정리하는 김에 이번 시즌 레이커스는 날라갔다고 치면은 다음 오프 시즌 레이커스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보면 웨스트브룩이 만기 계약이 되기 때문에 뭐 만기 계약 샐러리는 어느 팀에서도 드래프트 픽 주면 받아갑니다. 샐러리 비우려는 팀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요. 웨스트브룩의 만기 계약과 1라 픽 2장 그다음 수합 권리 한 장으로 사인 앤 트레이드를 시도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웨스트브룩과 홀튼 터커에 각각 픽을 붙여서 픽이 아니라 픽이죠. 죄송합니다. 픽을 붙여서 언더캡 팀에게 보내고 이런 때는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오프 시즌에는 아직 팀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샐러리 계약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단의 로스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의 팀들이 많기 때문에 언더캡 팀을 찾아서 저 샐러리 보내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웨스트브룩과 터커를 다른 팀들에게 픽 붙여서 보내줬다고 치고 그러면은 레이커스는 샐러리 캡이 29밀 정도 비기 때문에 29밀 이내의 선수를 영입해놓고요. 그 다음 풀 MLE를 잡은 다음에 뭐 베테랑 미니멈 계약 이런 것들을 주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뭐 요번 시즌만 넘기고 오프 시즌이 찾아오면 레이커스가 할 수 있는 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레이커스의 시즌 실패 인정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해도 우승 시즌이나 지난 시즌 로스터를 회복하기는 이미 어려워 보입니다. 수뇌부도 이제 사치세를 아끼느라 카루소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 라펠링카 단장이나 르브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위시로 한 클러치 스포츠 소속 여기는 모두 뭐 엄청난 책임이 있죠. 이번 시즌을 사실상 제대로 전력을 꾸려서 시즌을 치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멤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승 시즌이야 뭐 그렇다 치고 지난 시즌에도 마크 가솔, 헤럴, KCP, 쿠즈마, 카루소 같은 선수들과 르브론 AD가 건강하게 뛸 때는 승률 70%가 넘어가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가솔, 헤럴, KCP, 쿠즈마, 카루소 같은 선수들의 존재감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뭐 슈레더야 그렇다 치지만요. 특히나 이제 팀 케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르브론 AD도 잡아달라고 했던 선수가 저 더들리와 카루소였는데 더들리와 카루소를 잡지 않았던 게 이제 카루소는 사치세 문제,
그리고 더들리는 이제 15인 풀 로스터를 레이커스는 채우기 원한다는 이유로 더들리를 잡지 않아서 지금 댈러스 코치로 가 있는데 이게 아주 큰 패착이 됐죠. 지금 그 15인 로스터 마지막 두 자리 채운 게 그때 바이아웃 시장에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디안드레 조던하고 라존 론도 데려오려고 저 더들리를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사로도 지니버스 구단주의 의도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었는데 그 더들리를 그냥 저렇게 내보낸 것도 굉장히 큰 패착이 됐습니다. 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마지막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엠비드, 요키치, 쿤보 같은 선수들에 비해 많이 밀리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조금만 무리시키면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그러니까 미러키전하고 포틀랜드전에서의 르브론은 안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쳐서 못하는 것처럼 많이 보였거든요.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그렇고 이제 예전의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도 노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와 미래 모두 밝아 보이지 않는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데이비스의 기량이 확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암흑기로 갈 가능성까지도 꽤 있어 보입니다. 뉴욕 닉스와 댈러스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뉴욕 닉스는 이미 뒤숭숭한 상황이었죠. 줄리어스 랜들의 거의 오피셜적인 불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어쩌다 지나가는 시즌에 뒤숭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즌을 구단이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시즌에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뉴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 이제 동부 4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이제 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일종의 좀 성과급스럽게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막 준 감이 있어요. 팀의 메인인 줄리어스 랜들이 뉴욕 언론에게 질타를 당하고 이러면서 조금 힘든 상황인데, 오프 시즌 그동안 비워둔 샐러리를 FA 영입에 실패한 다음에 약간 포상금 성격으로 랜들, 포니엘, 로즈, 벅스, 노엘, 캔바 워커 이런 선수들에게 모두 줬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금 모두 계약 첫 해예요. 즉 지금 뉴욕 닉스는 세 판을 짰는데 그 세 판이 바로 어그러진 겁니다. 1라운드 픽을 주고 트레이드 해온 레디쉬를 감독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는 그런 지금 웃긴 해프닝도 있죠. 지금 프런트는 1라운드 픽을 써가면서 레디쉬를 영입해다 줬는데 감독은 얘 별론데 이러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RJ 바렛, 그다음 오비 토핀, 퀴클리, 미첼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왼쪽 샐러리표에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묶여있는 그런 시즌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팀의 메인 비는 샐러리로 잡아둔 메인 선수들이 이렇게 부진해서 못 나가고 있는,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당연히 좀 암울하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뉴욕 아니 그냥 랜들과 포니의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젊은 선수들 RJ 바렛, 미첼 로빈슨 같은 선수들의 연장 계약 시작이 먼저예요. 저 계약이 끝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뉴욕 닉스는 지금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서 지금의 저 계약들, 샐러리 필러들과 픽들로 빅네임을 못 데려오면은 그냥 지금 로스터로 계속 가게 되고, 다른 이제 샐러리가 비는 만큼은 루키 선수들의 연장 계약으로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뉴욕은 벅스나 포니의 계약을 덜어내면서 드래프트 픽을 받고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계약을 좀 덜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하려고 이제 레이커스와의 삼각딜도 하고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걸 한 건데, 토론토 래퍼스가 샌안토니오하고 트레이드를 해버리면서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팀 컬러 변화 없고요. 트레이드나 FA로 나올 빅네임들 거의 없습니다. 팀 분위기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뉴욕 닉스는 그런 의미로 여러모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사실 뉴욕 얘기는 저번에 해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제 댈러스를 좀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댈러스의 미래 한번 볼게요. 일단 포르징기스 맥스 계약, 오프 시즌에 그리고 비워놓은 샐러리를 팀 하더웨이 주니어라든지 자체 재계약에만 활용한 거, 이런 거부터 좋지 않았죠. 이번 오프 시즌이 돈치치가 루키 계약으로 묶여있을 때 마지막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별걸 하지 못했습니다. 돈치치 지금 샐러리 보세요. 오늘도 엄청 잘하던데, 왼쪽 샐러리표에 보시면 돈치치가 이번 시즌까지 고작 10밀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은 100밀 가량은 어디다 썼느냐? 다른 데 쓴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샐러리 캡을 봤을 때요. 이것까지도 답답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답답하지만 그래 몇 시즌간 현상 유지 정도는 전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포르징기스와 디니디 베르탕스를 바꾸는 트레이드를 했죠. 아무래도 이거는 포르징기스를 포기한 거라고 봐야죠. 포르징기스만 데려가 준다면은 우리는 뭐라도 받을게 이렇게 해서 받은 건데, 포르징기스의 너무 잦은 부상에 구단 이제 의료진도 아무래도 조금 의문을 표했고, 또 구단 자체적으로도 얘랑은 건강하게 플레이오프 끝까지 치르는 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징기스를 처리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좀 저건 아니지 않나, 좀 다른 걸 받아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실 의문인 점은요, 포르징기스를 내줘도 디니디 베르탕스를 받아오면 다음 시즌까지 샐러리가 잡혀있는 선수들이고, 베르탕스는 그 이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조차도 FA 시장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1라운드 픽을 아끼면서 포르징기스를 처리하려고 했다, 이거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1라운드 픽을 아낀다는 건요, 지금 댈러스가 돈치치가 있는 와중에 드래프트 먼
미래 드래프트 픽을 행사해가지고 그 선수들 키워서 우승하려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드래프트 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샐러리가 잡힌 선수들에다가 픽을 붙여서 다른 빅네임 선수를 영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샐러리를 다 장기 계약으로 받아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워싱턴의 예를 들었다면은 워싱턴이 포르징기스를 데려갔으니까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그럼 릴라드와 포틀랜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댈러스가 릴라드가 이제 어네필에 띄워서 릴라드를 트레이드 하려고 해요. 릴라드를 트레이드하면은 포틀랜드는 당연히 그 리빌딩에 들어가겠죠. 리빌딩에 들어가는 팀은 샐러리를 비우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샐러리를 받아오고 싶어합니다. 만기 계약 샐러리 이런 거요. 근데 지금 댈러스는 전부 장기 계약이잖아요. 장기 계약으로 지금 뛸 수 있는 선수의 샐러리를 갖고 오면서 1라운드 픽을 아꼈다. 이거는 나중에 트레이드 관점적으로 봤을 때도 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커스처럼 이번에 드래프트 픽을 아꼈을 때 오프 시즌에 만기 계약자가 발생해서 만기 계약에다 1라운드 픽 붙여서 뭘 해보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근데 지금 댈러스 프런트는 드래프트 픽 아꼈는데 그러는 악성 계약 받아오면은 그 악성 계약을 나중에 또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다음 시즌까지도 그렇다 치고 23-24 시즌으로 봐도 브런슨하고 이제 도리안 필리 스미스 같은 경우는 연장 계약을 했고 브런슨하고도 연장 계약을 한다고 치면 돈치치, 팀 하더웨이 주니어, 베르타근스, 그다음 도리안 필리 스미스, 브런슨 요렇게 계약이 잡혀서 FA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 5명을 코어로 우승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레지 블록과 디니디를 비보장 처리한다고 해도 샐러리 캡이 비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좀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돈치치 시대의 윈나우를 생각해본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 브런슨, 도리안 필리 스미스, 디니디, 베르탕스로 우승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샐러리를 비워서 돈치치와 빅3를 꾸려줘서 승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럴 거면은 만기 계약자들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픽은 아꼈는데 장기 계약이라서 샐러리 비우는 시점도 안 보이고 샐러리 비우는 트레이드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클리브랜드에서 데뷔했던 르브론 제임스 때 향기가 좀 나는데 당시 FA 영입 타이밍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클리브랜드가 레리 휴즈 영입을 했다 완전히 망했죠. 이거를 뭐 포르징기스에 좀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트레이드들 알아보면서 클리브랜드도 계속 노장들 샐러리 받아오고 이러면서 꼬이다가 르브론 제임스 결국 나가고 끝났거든요. 근데 물론 르브론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 케이스가 있죠. 근데 미러키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미러키는 어쨌든 미들턴, 디비첸조, 코너튼을 드래프트로 키워내기라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야니스의 재계약을 이제 원해서 연장 계약을 하라는 의미에서 드루 할러데이 트레이드를 시도해서 데려오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이라도 미러키는 했는데 지금 댈러스는 뭐 돈치치의 미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트레이드 무브나 이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망주를 엄청 미들턴처럼 키워낸 것도 아니고요. 과연 댈러스는 저런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케이스가 될지, 미러키와 야니스의 케이스가 될지, 아니면은 클리브랜드와 르브론의 케이스가 될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적시장 소식 영상 2개에 걸쳐서 뭐 영상이 총 합치면 거의 5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길게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하던 것처럼 트레이드 시장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기 리뷰 내용은 주말은 좀 쉴까도 생각 중인데 재밌는 경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